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만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만간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멈춰섰던 북미 관계가 다시 한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한 2시간 정도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중요한 시기에 그 냉각기를 좀 거치고 있었죠. 하노이 논의 이후에 3월달 냉각기를 거치고 있던 시점에서 어쨌든 한미 정상이 먼저 만나서 지금 남북미 문제, 한반도 정세 문제를 이야기는 조정기로 이제 미세하게 접어드는 그 국면을 조성한 적절한 시점에 열린 그 정상회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원래 뭐 트럼프 대통령도 2월 28일 날 하노이 노딜 이후에 떠나면서 비행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북한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결과를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의도와는 좀 달리 북한과의 대화는 어쨌든 이루어지지 못했죠. 북한의 호응이 없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미는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입장을 공유하는 냉각기를 좀 끝내고 조정기로 접어드는 그 입구를 여는 그런 회담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라고 SNS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1박 3일로 상당히 좀 빡빡한 일정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임 임시정부 100년 행사를 굉장히 공들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미국과의 일정 조율에서 4월 11일인 날짜가 딱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좀 불가피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뭐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 기념식 뒤로 하고 앞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신한반도 체제를 밝힌 바가 있죠.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열사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뭐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한 2시간 좀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한미 간에 충분한 뭐 실무 논의가 있었으면은 굉장히 또 알찬 시간이었을 텐데 그 2시간 동안 논의를 하고 앞으로 뭐 4월 10일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날에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신한반도 체제의 그 역사 현장 한가운데서 뭐 열심히 활동했던 소회를 밝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회담 이후에 이제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주요한 내용은 이제 곧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북한과 접촉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좀 눈에 띄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톱다운 방식을 계속 좀 유지를 하겠다. 근데 사실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작년부터 나온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틀인데 뭐 톱다운 방식까지 갔다가 다시 또 바텀업 방식, 상향식 방식으로 바꾸기에는 또 굉장히 좀 힘이 든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면서 정상 간의 신뢰는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예전 같았으면 아주 원색적인 대미 비난을 했을 건데 멀리 갈 것도 없고 2017년 하반기 분위기만 생각해도 굉장히 좀 살벌한 말폭탄들을 북미가 주고받았죠. 이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회담이 결렬되었다, 하노이 노딜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도 이제 원색적인 대미 비난은 자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라는 것을 수차례 거쳐서 강조를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정상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이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제 이번 회담에서 아마 그 점이 잘 드러난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우리 국가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성과를 내야 돼요. 조속하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 상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북핵 문제가 금방 해결해야 될 조급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단은 좀 공을 좀 넘겨놓고 북한과 잘 협의를 하고 상황을 좀 잘 관리해달라. 백악관의 발표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뭐 이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걸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백악관 발표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정부의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문구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 한국이 이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좀 추상적이지만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 지금 미국 국내 정치 시간표에서는 북한 문제가 그리 급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에게 맡겨놓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네. 이후에 또 나왔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서울 방한을 좀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된 내용이겠죠?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달과 6월 달에 동북아 지역, 특히 일본에 방문을 할 계획이 좀 있습니다. 일왕도 이제 새로 즉위를 하고 그리고 6월 달에는 G20 오사카 회의가 있기 때문에 5월, 6월에 계속 이제 일본을 방문을 하는데 오는 길에 이제 좀 서울을 또 방문하는 답방 형식으로 또 방문을 하고 또 그 한 5월, 6월 사이에 또 진전된 내용들을 다시 또 공유하고 회담을 하는 그런 수순은 당연한 수순이죠. 한미동맹의 이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본을 들렸을 때 또 이제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진행 중인 의제가 있기 때문에 네. 협의를 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수순으로 좀 보입니다. 네, 미국의 일괄 타결식 방법, 빅딜, 그리고 북한의 단계적 해법, 이 사이에 중재안을 찾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중재자로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우리 정부가 가기 전부터 방미를 하기 전부터 내세웠던 것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재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미국이 생각하는 그 포괄적 합의, 빅딜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일괄 타결, 합의는 일괄 타결을 하되 그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하되 좀 속도를 내서 조기에 성과를 내는 조기 수확, 얼리 하베스트라고 이제 미국으로 표현을 했던데 조기 수확을 거두면서 북미 간의 신뢰를 쌓고 비핵화의 속도를 내보자라고 하는 것. 북한이 원하는 그 단계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합의는 포괄적으로 일단 일괄 빅딜을 해놓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 두 개를 좀 중재한 거를 가지고 아마 설명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문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한 2시간여 동안에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그 이전부터 그 한미 간의 물밑에서는 아마 이에 대한 상당한 그 논의와 이해와 공감대들은 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드러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예. 이제 남북 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북한도 지금 내부 전열 정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제부로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좀 끝나고 그런 이후에 다시 좀 전열이 정비되고 논의가 좀 다시 재구조화된 이후에 좀 문제를 좀 지켜보자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회담 또 대화가 계속 이뤄지길 원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큰 결단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공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넘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공을 받을까, 이제 어떻게 받을까라고 하는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3일 연속으로 이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 노동당 중앙위 전원 회의, 그리고 최고인민회의까지 갔을 때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당분간은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노선을 입장을 밝힌 거죠. 근데 이게 전혀 막 새로운 입장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1962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때부터 얘기가 되던 거고 네. 북한은 원래 자력갱생의 나라였죠. 이제 그 노선을 좀 재강조하면서 지금 긴장된 정세,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긴장된 정세 속에서 자력갱생의 노선을 좀 가겠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있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굉장히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굉장히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제재의 대오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탈하지 말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다시 보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재 완화를 해줄 생각은 없는 것이고 그런 틈에서 좀 북한은 자신들의 그 면이 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제 내부 전열이 정비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간의 물밑 접촉 등에 이제 호응을 해올 텐데
그때 이제 내놓는 북한의 입장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재 유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시점에서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시기상조인 것이죠. 그리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적절한 시점에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단 지금은 이제 제재를 해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네.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적인 인식은 북한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미국 조야는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풀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 좀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봤을 때 이게 미국이 좀 제재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좀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바라지만 네. 북한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좀 접근을 다시 할 필요, 대화의 문을 다시 이제 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북한을 종말론적으로 붕괴해서 뭐 없애버리겠다, 목졸라서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게 제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 유엔 제재를 봐도 마지막 부분들에 보면은 그 제재를 북한이 잘 이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걸 강화하든지 아니면 수정, 완화, 폐기하든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날 그 화성 미사일을 쏜 이후로 지금 한 1년 한 5개월째 지금 도발이 없는 상황이죠. 제재를 일단 북한 측에서는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1년 5개월, 6개월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한 2년 가까이 가는 시점에서는 올 하반기가 되겠죠. 2019년 하반기가 됐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유엔에서도 이제 그 제재의 결의에 따라서 북한이 이행을 하고 있으면 이걸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하반기에 가서는 좀 무르익지 않을까. 이제 그 여부는 근데 전적으로 북한한테 지금 달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을 만났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의미의 회담이었을까 이 부분은? 예,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고 펜스 부통령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노딜 상황에서 빅딜 문서를 꺼내 들어서 하노이 노딜 상황에 많은 뭐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인물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문 대통령도 직접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의사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한테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가 북한 문제에서 좀 멀어지지 않도록 네. 그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동맹의 문제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그 주변 참모들한테 직접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로 아마 마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공동 보도문 언론 보도에 이제 정영 실장이 설명을 한 대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이제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제 호응이 있어야 될 것인데 북한은 지금 나름대로 뭐 전략적 인내를 좀 하면서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한국이 우리 남한이 제재 완화라고 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일보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생색만 좀 내려고 하고 있다.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을 하는 모습들도 좀 있는데 북한도 이제 좀 스스로 좀 다시 좀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작년 같은 경우에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측 인사만 한 3,000명 이상이 북측으로 이제 인사교류를 하러 올라갔거든요. 네. 제재 국면에서는 지금 인적 교류나 사회문화 예술 체육 교류 같은 거 외에는 특별히 딴 걸 할 수가 없죠. 북한으로서는 단기적인 실익이 없는 자꾸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곧 이제 제재를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지 않는 사냥이 2년 차가 되는 게 올 하반기가 되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제재가 완화되고 했을 때 아주 그 경협이나 다른 남북 간의 교류가 좀 가속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먼저 사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전 준비 단계로 상당한 부분의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예술 교육 교류들에 북한도 좀 분발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만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도 좀 내려오는 방식 등등으로 해서 좀 남북 교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더 쓰고
북한도 좀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좀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2기 체제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뭐 상임위원장도 교체가 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물러나고 최룡해가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그 2인자 자리를 굳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전열 정비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회에는 대미라인들 김영철, 이용호, 최선희 같은 인물들이 국무위원회에 그대로 이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명목상에 지금 국가 수반으로 알려져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에는 또 최룡해라고 하는 2인자를 앉혀서 어쨌든 최룡해와 김영철 간의 뭐 견제와 균형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는 지금 확고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이제 물러난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전직이 되었죠. 네. 이게 전직 국가 수반이죠, 말하자면. 근데 전직 국가 수반의 경우에는 실권은 없지만 어쨌든 상징성과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뭐 전직 국가 고위 인사들의 뭐 인사교류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남북 관계에서도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90대고 고령이지만 굉장히 아직 건강한 상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좀 다목적 카드로 좀 이제 북한도 활용을 좀 하고 좀 우리의 그 메시지에 좀 호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